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요즘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점을 보러 또 많이 오시는데 주로 걱정거리가 자식 걱정이 많습니다. 자, 자식도 물론 어린 나이에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부모들이 끼고 있으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주 근심 걱정에 쌓여서 점을 보러들 많이 오시는데요. 주로 보면은 아들이 또 딸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또 그뿐만이 아니야. 학교도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또 말빨이나 또 행동이나 이 인성을 봐도 애가 참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취직을 하러 가면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또 취직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도 많잖아요. 이런 거 보는데 나는 떨어지고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 사주를 잘 타고났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공부머리는 되고 이 학식적으로는 능력이 되게 커. 네. 근데 얘 사주에 문제가 있어서 얘가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문제는 없어. 애가 얼마든지 장성할 수가 있거든. 네. 취직되든 시험을 보든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부모도 봐야 돼. 물론 내 자식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정말로 업장이 많거나 업을 많이 지어놓고 아니면 부모 사주에서도 문제가 많으면 이 자식이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도 풀리지를 않는 거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도 괜찮아. 근데 조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의 앞길을 막아놓는 경우도 조상님이 태클을 건다고요? 상당히 많거든요. 설마. 아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바람이라 그러잖아. 예. 산바람, 묘탈, 산바람에서도 자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그래, 있습니다. 선생님 산소탈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정말 산소는 어,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안 타는 집은 뭔 짓을 해도 안 타. 네. 밤에 갖다 묘를 파서 갖다 뿌리든지 말든지 안 타는 집은 안 타는데 이상하게 타는 집은 산소 때만 입혀도 탈이 나서 막 뒤집어지고 자식들이 막 그냥 이상해지고 안 풀리고 내리막길 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자식이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장성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안 풀린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 어떤 운을 가지고 있을까? 기가 막히죠. 얼마나 자식이 나이 업장이 먹어서 있을까? 독립하고 나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요즘 해보셔야 선생님 돼. 그런 자식들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래. 캥거루족. 그런 거를 생각을 캥거루 엄마가 뱃속에다가 새끼 캥거루 막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그렇지. 요즘 그런 자식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또 이 사람들이 일부러 독신으로 살려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도 막 40대 50대가 들어서는데도 결혼을 못 하는 것도 물론 사주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남편 복이 없다든가 또 부인 복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걸려 있겠지만 부모 업장에서도 부모 사주에서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자식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아들이 딸이 괜찮아, 똑똑해, 학교도 대학교 잘 나왔어, 인성도 좋아. 그런데 내 자식이 안 풀리고 취직도 안 되고 또 취직이 됐더라도 금방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나 또 결혼을 못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 그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음, 선생님? 그거는 이제 오셔가지고 왜 그런지를 파헤쳐야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병원 가면은 종합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명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무당 선생님이든 어디든 찾아가셔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그 골수를 딱 잡아서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일을 좀 음, 하자 그 얘기신 음. 거예요? 무조건 굿한다고 풀리고 빈다고 풀리고 촛불 발언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서 문제가 있다면 비는 게 맞지. 정말로 구슬해서 우리 아들이 딸이 잘 될 거라면 해야 되는 거고, 네. 조상을 빌어주세요. 조상에서 이럽니다. 그러면 조상을 대우하는 게 맞고, 부모님 업장이 많다. 부모님에서 문제다 그러면 부모님이 정말로 빌어야 되는 거야. 무릎 꿇고. 부모님이 방법이 반성문을 없어요. 써야 된다. 그렇죠. 아휴. 아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아까 오셨던 어머니한테도 선생님이 사실은 일을 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답을 안 주고 가시긴 했지만 선생님이 그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아우 요때 지금 빌어가지고 조금 조상한테 매달리면은 저 아들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나이 먹어서 취직도 못하고 맨날 아침이면은 넥타이 메고 나가야 되는 자식이 저렇게 방구석에서 방문 닫고 앉아있으니 근데 결국엔 그 어머니 지금 일 안 잡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안 잡고 갔는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전에 저희 집에 좀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초하루 날 열심히 오면 내 자식이 잘 될 줄 알고 그냥 다니신 거야. 근데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 자식은 이러한 부분이 문제니까 정말로 어머니 머리 쓰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 한번 빌어드리고 이 아들 한번 기도 들어갑시다. 이랬는데 어머니는 자꾸 오면은 되는 줄 알고 돈 생각나니까 안 하신 거야. 예. 머리 쓰신 거지 한마디로. 근데 한 3년 반 정도 다니셨나? 근데 지금 안 오셔? 아니지. 근데 봐봐. 나는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내가 축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거는 또 병이 걸렸으면 병명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예. 근데 결국은 어떻게 안 된 거야. 자식이 잘 안 풀리니까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예. 그러다 결국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그때 말한 거, 보살님, 나 그거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잘랐어. 작게라도 한번 빌어보자. 근데 내가 잘랐어요. 왜요? 왜 잘랐냐면은, 자, 뭐든지 기회는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겁니다. 병도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이게 내가 안 좋은 병에 걸렸을 때도 초기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낫는 거지. 아유, 괜찮을 거야. 머리 쓰고 모르고 넘어가다가는 중병이 돼버려요. 그러면 수술 한번 딱 했다고 이 사람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거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왜 안 해줬냐면은 그거를 구슬 설령해준다고 해서 이 자손이 금방 취직되는 게 안 보였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그 기간이 지난 거야. 내가. 그러면은 나는 이 자손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또 빌어야 돼. 나는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고 싫었던 거지.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뭐 사시는지는 나도 가끔씩 생각은 섭섭하셔서 나는데, 안 오시는구나. 근데 또 어떤 어머니는 정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제가 딱 잘라서 했어요. 어머니, 초 꺼트리지 말고 어떤 자식은 새끼 좀 빌어줍시다. 초를 켜고서 기도 발언 들어갑시다. 근데 돼가지고 선생님 된 사람도 있어. 맞아, 선생님. 그 임용고시 저거 해가지고 맨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무조건 굿하고 뭐 치성하고 한다고 해서 더 잘 되고 뭐 촛불 발언 기도 들어간 데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맞게 처방만 정확하게 내려주면 빛은 보게 돼 있는 거거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들. 어머님들, 자식 때문에 항상 나이가 먹어서 취직이 안 되고 시험에 안 붙고 또 다 된 밥에 그냥 면접 보러 가면 떨어지고 또 뭐라 그러지?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고. 그리고 결혼할 때 그거 이렇게 마주 보는 거를 뭐라 그러지? 여탕꾼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야. 상견례. 그 선 보는 거? 선 보는 거. 선 볼 때 선은 보는데 자꾸 혼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이고 49살 먹은 아들 언제 장가 가냐고 했는데 우리가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손주 볼 나이인데 뭔 장가요 이랬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때와 시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가 넘어가면은 빨리빨리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식이 이렇다라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 두세 군데 선생님 찾아가서라도 여쭈어보고 그 집만 너무 맹신하지 말고 여쭈어보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받아서 빨리 우리 자식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 아침이면 여러분 저기 우리 엄마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자식들이 그럼.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회사도 나가고 집 그럼. 밥벌이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머니. 그쵸, 선생님? 그럼 그 나이 먹은 자손들이 그거 막 안 돼가지고 아침에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 기가 막히고 신랑도 마찬가지야. 천물이 나지. 신랑들도 젊은데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취직을 안 하고 요즘 백수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집에서 있으면은 여자들 정말로 힘들거든요. 엄마들이 돈 벌러 나가고. 자,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도 빨리빨리 처방을 받으셔서 우리 자식들 얼른 장성할 수 있도록 잘 빌어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 요거 저기 마무리하시면서 제왕절개 그 필요성 좀 얘기해주고 끝내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요즘 그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왕절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희한하게. 순산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아기가 나오는 그럼. 거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사주팔자가 정말로 중요하다. 연월일 시까지. 사주팔자가 정말로 중요하다. 내가 어느 해에 어느 달에 어느 일에 어느 시에 태어난 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제왕절개도 거기에 속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왕절개도 속합니다. 자,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완전 달린 문제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도 여러분 정확한 날짜를 시까지 보시고서 정말 좋은 날짜를. 아기를 수술을 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수술했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잘 안 풀리고, 물론 그렇게 해서 풀린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풀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도 있으니까 제왕절개를 앞두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제왕절개를 하시게 될 예비 산모들. 산모들은 꼭 정말로 오르신 선생님 찾아뵈서 정확한 날짜, 시간 보셔가지고 그 아기에 맞게 좋은 날 이왕이면 제왕절개를 아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어나는 게 좋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수술하는 날짜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든 성당 다니시든 뭐 그런 날짜가 뭐 중요하겠어 하지만 정말 안 그래.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여러분 그 음력 날짜여야 돼요. 음력 날짜. 그러니까 무조건 잘 보시는 선생님들, 정말 정확하게 보시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띠별, 날짜별 막 운세들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음력 날짜 보시고라도 안 되면 뽑자고요, 그죠? 그럼 제왕절개도 꼭 여러분 아기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어른이 돼서 내가 머리가 파뿌리도록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일생에. 그러니까 꼭 날짜 시간 잘 보시고 여러분 그 날짜에 맞춰서 수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죽을 때 눈 잘 감고 죽죠, 선생님. 그럼 우리가 다 자식 때문에 살고, 그쵸? 그렇잖아요. 다 모든 부모님들 다 각자 자식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이 먹은 자식들은 빨리 내보내셔야 되는 게 상책이야.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음. 다 하셨어요? 네. 네.